18장은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연력학의 조금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엔탈피 변화 이런 열 변화를 주로 다루었었는데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연력학은 우리가 엔트로피를 배우고 자유에너지 개념을 배우고 반응의 자발성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8장을 배우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그럼 아이스크림이 녹죠. 당연히 녹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겨울에 한강에 갔는데 얼음이 얼어 있다. 뭐 그런 식의. 그러면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항상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녹는 반응이 일어나지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막 녹았던 것이 언다든지 혹은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침으로 달걀 후라이를 먹기 위해서 그 프라이팬에 놓고 달걀을 구웠어요. 그러면은 물컹물컹한 단백질 형태에서 하얗게 단단한 형태로 바뀌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단단한 형태의 그 달걀 후라이를 계속 가열한다고 걔가 다시 물컹물컹한 상태로 돌아가진 않죠. 그리고 또 액체 상태의 물에다가 여러분이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그 잉크가 전체 공간으로 퍼져나갔던 그 잉크가 다시 어느 한순간으로 확 모이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반응의 그런 방향성은 왜 생길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더 근원적인 수준에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고찰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결과가 뭐 엔트로피다라는 하는 것이 28장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1절 자발적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자발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자발적이다. 뭐 잘 아시죠? 나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강제력이 없이도 스스로 하게 되는 스스로 진행되는 반응을 우리가 자발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힘이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일어난다. 그럼 자발적 과정의 예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더러운 점심시간 앞두고 더러운 비유일 수도 있지만 누가 만약에 방구를 꼈다. 방구를 끼면은 방구 냄새가 확산돼 가지고 그죠? 진공으로 그 옆에 친구에게 점점 냄새가 확산돼 가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공으로 확산하는 기체. 뭐 이거 외에도 제가 앞에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드렸어요. 막 그 달걀 후라이를 굽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거는 자발적 반응의 예는 아니죠. 그건 취소. 취소하고. 뭐 진공으로 확산하는 기체 혹은 얼음을 우리가 그 실온에 25도씨에 놔두면은 스스로 녹는다. 그리고 뭐 어떤 공을 높은 위치에 두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자발적 과정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발적 과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화학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평형 지점이다. 향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은 이 자발적 과정, 그러니까 이 반응이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 반응이 반드시 빠르게 일어난다. 이 반응의 속도와 반응의 자발성 사이에는 자발성과 속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도 굉장히 느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반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게 반응 속도랑은 아무 관계 없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니까. 18.2절은 이제 엔탈피와 엔트로피와
H는 엔탈피를 나타내고 S는 엔트로피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제가 기호는 이미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면접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후배를 뽑는 면접 하죠, 토요일에. 면접 같은 데 가서 그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화학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자발적 반응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의 공통적인 특징. 이거 맞추면은 내가 최근에 받은 선물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발열 반응? 발열 반응 아닌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답을 본 거 아닌가? 누구예요? 방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누구예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성?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걸로. 생각보다 비싼 게 많네. 치킨이 좋아요? 커피가 좋아요? 치킨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필 치킨도 이거 뭐 크림 치즈 볼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없네. 이거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네. 네. 아무튼 뭐 지금 첫 번째 나왔던 답이 이제 안정화되는 발열 반응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반응물과 비교했을 때 생성물이 더 안정해지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사실은 일반화학 1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은 안정해지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자발적 반응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틀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음이 물로 녹는 거. 우리가 이거 25도씨의 실온 상태에 얼음 놔두면은 스스로 녹잖아요, 그죠? 분명 자발적 과정이에요. 자발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의 델타 H를 보면은 플러스 6.01 kJ. 그리고 이 외에도 뭐 4산화 이질소가 이산화질소 두 개로 분리되는 반응, 우리가 평형 이야기할 때 봤었죠. 반응 속도. 그것도 보면은 델타 H가 플러스 55.3 kJ이라는 엄청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흡열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흡열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흡열 발열을 가지고 자발성을 판단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민성 씨가 굉장히 빠른 순발력을 원래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노트를 본 거예요? 원래 뭐 어찌 됐건 줄 거였어요. 네. 네.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책에서 엔트로피를 설명할 때 이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저는 이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리 무질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엔트로피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시적 상태, 그 거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분자 수준에서 봤을 때의 배향을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비율을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공이 두 개가 있고 빨간 공 두 개, 파란색 공 두 개 이렇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왼쪽의 공, 그러니까 왼쪽의 구 A라는 구는 보라색으로 보이겠죠, 그죠? 빨간색 그러니까 그 얘들 기체 상태라서 섞여 있다고 이렇게 막 빠르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빨간색, 파란색이 섞였으니까 우리가 왼쪽이 보라색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무색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구멍을 열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그럼 이 A9, B9의 색깔이 어떻게 보일까요? 전부 다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빨간색 공도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 파란색 공도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막 자유롭게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비유가 이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이거를 취소합시다. 이 비유를 하지 말고, 이거 제가 원래 책에 없는 거를, 이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미시적 상태라고 하는 거는 분자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보라색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 뭐 빨간 공이 한 개, 파란색 공이 한 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시적 수준에서 분자 한 개 한 개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를 우리가 미시적 상태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차피 책에 뒤에 동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무질서도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거시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미시적 상태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엔트로피는 엔탈피처럼 상태함수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 변화량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엔트로피의 최종 상태 S 파이널 빼기 엔트로피의 초기 상태 S 이니셜을 빼주면 된다. 그 중간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갔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의 값과 마지막의 값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상태함수의 정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상변화예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기체. 그래서 고체의 엔트로피를 SS, 그 다음에 액체 상태는 SL, 기체 상태는 SG. 솔리드, 리퀴드, 가스 이런 약자를 써서 각각 상태의 엔트로피를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엔트로피의 정의로 돌아가서 어떤 거시적 상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시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미시적 상태, 분자의 배열의 개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체 분자를 보고 있다고 쳐볼게요. 고체 분자를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직육면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고체 분자가 이런 직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고체 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다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일 때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직육면체로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한 군데가 뻥 비었다고 해봅시다. 뻥 비면은 직육면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태가
그 미시적 상태, 원자들의 배열이 벗어날 수 있는 그 거시적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는 그 위치에 원자들이 다 배열돼 있어야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고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형태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기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체는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요. 똑같이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체가 이렇게 빡빡하게 채우고 있지 않더라도 이 전체 공간을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뭐 기체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배치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 기체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에 내가 봤을 때 요 상자 안에 기체가 들어있네 라고 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배열을 바꿔가죠. 이런 배열, 첫 번째 배열도 되고 두 번째 배열도 되고 뭐 이거 말고도 뭐 수천 개, 수만 개 혹은 수천억 개를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미시적 상태의 수가 굉장히 많다, 기체는. 그죠? 그래서 그 말은 고체 엔트로피가 가장 작고 액체, 기체로 갈수록 점점 더 가질 수 있는 그 특정한 상태를 기체가 이 상자 안에 들어있다라는 특정한 거시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분자들의 배열 상태, 미시적 상태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무질서도와 질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문제점이 생기는 게 질서정연하다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제오피스 와보신 분이 거의 없는데 제오피스 굉장히 개 난장판이에요. 막 뭐 먹다 남은 커피도 여기 있고 뭐 그건 또 더럽구나. 그 질서정연한 거 상관없이 더럽구나. 그 책이 여기 뭐 보다 남은 책도 여기 있고 뭐 논문도 여기 얹어져 있고 뭐 노트북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 오피스를 보시면은 와 이건 진짜 돼지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질서정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다 있어야 될 위치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질서정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정연하다는 거는 과학적인 표현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렇게 원자들이 자기 있어야 되는 위치에 따다다닥 다 붙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하다고 느끼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곳에 4개가 다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뭐 4개가 다 사방 구석에 꼭지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엉망이다, 무질서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 무질서도를 가지고 엔트로피를 정의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과학적이지가 않다. 요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럼 분자 개수와 엔트로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자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그 경우의 수도 점점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원자가 한 개 있다. 원자가 한 개 있는데 방이 이렇게 구가 2개 있어요. 구가 2개 있을 때 여기 안에 입자가 1개 있다. 그럼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예요? 왼쪽에 있을 때 하나, 오른쪽에 있을 때 하나. 2개밖에 없죠. 입자가 2개면 어때요? 둘 다 왼쪽에 있을 때, 둘 다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 하나씩 있을 때,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총 4개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3개면은 9개. 그죠? 그럼 입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경우의 수도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엔트로피는 같이 커진다. 그리고 5번째, 용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이거
2장인가 용액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용해 과정은 두 가지의 그 상반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고체 상태가 붕괴가 일어나죠. 근데 고체가 잘 정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일부분씩 떼어져 나가게 되니까 결정이 붕괴된다라는 점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고체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약적인데 액체 상태, 그 수용액 상태로 벗어나서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근데 두 번째, 요것만 생각하면 엔트로피가 높아질 것 같은데 용해 과정이 중요한 또 다른 과정은 이제 용매 분자가 용질 분자 주변을 둘러싸게 되죠. 뭐 Na+다 이러면은 물분자의 산소가 이 주변에 와서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물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녀석들이 이제는 어느 특정한 위치에 가서 붙어서 움직일 수 없는 자유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두 개가 상반되는 요소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용질이냐 그걸 잘 보고 그리고 어떤 용매냐 이걸 잘 본 다음에 두 가지 요소 중에 누가 더 클 거냐 작을 거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결정 붕괴에서 얻는 고체 상태가 워낙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용해가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엔탈피 증가를 크게 가져와서 대부분의 용해 과정은 델타 S가 양수를 가지지만 보기 드물게 어떤 용질이 굉장히 핵전하량이 크다 뭐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다 그러면은 많은 용매 분자를 자기가 끌고 다녀요. 자기가 딱 특정 위치에 그 앵커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용질의 전하량이 아주 큰 경우에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예제 18.1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에 각 과정의 개에 대해서 델타 S의 부호를 예측하라.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고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된다. 드라이 S에 승화하니까 이거는 S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됐다. 이거는 엔트로피의 증가가 되겠고 두 번째 반응은 황산칼슘이 산화칼슘이랑 삼산화황으로 분해되는 그런 반응인데 보면은 고체와 기체로 분해되는 그런 반응이죠. 이거는 고체에서 기체가 생성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세 번째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 세 몰이 만나서 두 몰의 암모니아 기체가 됐다. 이거는 전부 기체 반응인데 분자 개수를 보면은 반응 전에는 4몰이었는데 반응 후에 2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엔트로피 감소. 네 번째는 아이오딘 고체가 아이오딘 용액이 되었다. 수용액이 되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아이오딘 결정이 깨지는 아이오딘 결정의 붕괴는 엔트로피가 증가인데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아이오딘 분자 주변에 정렬하게 되는 거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효과죠. 근데 아이오딘이 보시다시피 무극성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와 그렇게 강하게 상호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용매 분자가 용질 주변에 정렬함으로써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험 전에 조금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시간을 드리려면은 지금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8.3절이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엔트로피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그 민성 씨가 대답해 주기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왜 반응이 가지?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왜 그쪽으로 갈까? 거기서 한 번 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제가 여기 첫 번째 설명에 무질서도가 최대인 상태로 개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이 무질서도를 그냥 엔트로피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로. 그러면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무질서한 배열에 도달할 수 있는, 즉 엔트로피가 큰 배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확률이 질서정연한 배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럼 모든 게 확률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무질서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은 무질서하게 돼 있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정연한 거는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낮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자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동전 던지기 게임을 가지고, 뭐 게임은 아니죠. 동전 던지기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동전 2개를 던져가지고 앞뒤 이거 한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죠, 그죠? 앞뒤 뒤앞 뒤뒤 4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전을 3개로 던진다. 3개 던지면 몇 개예요? 제가 앞에서 아까 전에 입자 3개면 9가지라고 했죠. 9가지가 아니라 8가지겠죠. 네. 동전 3개를 던지면 8개가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동전이 앞뒤, 두 번째 동전 앞뒤, 세 번째 동전 앞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동전 20개를 던진다 그러면 총 가능한 경우의 수는 2의 20승. 그리고 이게 2의 3승, 2의 2승 이렇잖아요. 2의 20승계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정렬된 상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정렬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부 앞면 다 똑같은 전부 앞면 혹은 전부 뒷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잘 정렬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거시적으로. 그러면은 이 경우는 사실 2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경우는 2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20개 중에 뭐 한두 개가 뒤집혀 있는,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태는 2의 20승 빼기 2가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질서?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확률로서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동전 20개를 확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에 비해서 그냥 뭐 하나라도 뒤집혀 있는, 반대를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2의 20승 빼기 2. 사실상 2의 20승배만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2의 20승이면은 얼마죠, 이게? 1024의 제곱이니까 한 대략적으로 한 10의 6승, 한 10만 배 되는 건가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인가? 아무튼 한 10의 6승배 정도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걔가 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 눈에 더 자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걔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즉 이런 미시 상태의 수를 훨씬 더 많이 가지는 쪽으로 점점 더 진화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구 이야기 비유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빨간색 기체가 뭐 있고 파란색 기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2개를 두면은 양쪽 다 보라색으로 보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빨간색 공이 전부, 빨간색 기체가 전부 왼쪽, 파란색 기체가 전부 오른쪽이 있는 거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의 따로 존재할 수, 그러니까 뭐 그냥 혼자해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2의 8승
64가지가 되는 거죠. 보라색으로 보일 확률은 64 빼기 2, 64 빼기 1. 경우의 수는 63인데 딱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일 확률은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일 확률이 63배나 높으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이런 것을 파악하신 볼츠만 선생님이, 이 위대한 볼츠만이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그 특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S를 자기 이름을 딴 상수 KB 곱하기 ln의 오메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KB는 볼츠만 상수고 W는 경우의 수. 여기서는 말하는 경우는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근데 뭐 빨간 공이 뭐 왼쪽에 몇 개, 오른쪽에 몇 개 그런 식으로 분자 수준 혹은 뭐 원자, 입자 수준으로 우리가 배열을 할 때 그 숫자. 그리고 볼츠만 상수는 뭐 특별한 값이 아니라 기체 상수 R을 아보가드로 수 NA로 나눠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 화학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산화탄소 분자 20개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잘 정렬된 상태, 완전히 정렬된 상태는 일산화탄소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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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이렇게 쭉 정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흡사 동전의 앞뒤 뭐 CO 아니면 OC일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잘 정렬된 경우의 수는 한 개밖에 없죠. 근데 CO가 OC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일산화탄소 분자당 자유도가 2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총 가능한 경우는 2의 20승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잘 정렬된 상태는 볼츠만 식에 따르면은 엔트로피가 0인 상태가 되겠고, 완전히 무질서하게 그냥 랜덤하게 그냥 우리가 계산했을 때에는 경우의 수가 2의 20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S 값은 KB의 ln 2의 20승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줄 퍼 K가 되겠습니다.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열 에너지 그 에너지 단위 나누기 온도 줄 퍼 켈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산화탄소보다도 더 그런 극성이 약한 분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HCl은 굉장히 극성이 강한 분자죠. 굉장히 극성이 강한 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될 거라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없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극성이 조금 더 약한 분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엔트로피 값을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약한 분자를 뭐 이런 분자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CH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배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온갖 배열이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엔트로피가 발생한다. 유한한 값의 엔트로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엔트로피를 우리가 위치 엔트로피 또는 배치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은 없는데, 분자가 운동하는 그런 거에서 오는 엔트로피는 없는데 그냥 배향에 따라서 뭐 앞뒤냐 아니면 뒤앞이냐 뭐 이렇게 막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것에서 오는 무질서도 혹은 엔트로피를 우리가 위치 엔트로피 혹은 배치 엔트로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화학 시스템에 대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